(1993년) 최초의 게임 원작 영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개봉합니다. 인기에 비해 늦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작의 위상은 대단했는데요. 1985년 나온 첫 슈퍼마리오 시리즈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1은 당시 1000만 장이 팔린 최초의 게임으로 기록되었고, 1988년 출시된 슈퍼마리오 3와 1990년 슈퍼마리오 월드는 지금까지도 역대 최고의 게임 순위에서 항상 1위 후보로 거론되며 작품성과 흥행 모두 완벽한 게임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명성을 가진 게임을 영화화한다고 하니 개봉 전부터 전 세계적인 기대를 모았는데요. 그러나 이 작품은 희대의 궤적이 되었고 4,800만 달러의 높은 제작비에 본전도 회수하지 못하며 게임 원작 영화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대표적인 사례로 인용되는 굴욕을 받게 됩니다. 대체 영화가 어땠길래 그랬을까요?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수녀원에 누군가 커다란 알을 두고 가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 알에선 데이지라는 여자아기가 태어나 공룡을 연구하는 여대생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려지게 되는 사실이지만 데이지는 공룡 세계의 공주였죠. 영화 속 세계는 6,500만 년 전 운석이 충돌하여 두 개의 차원으로 분리되었고, 운석 충돌에 살아남은 공룡들이 인간처럼 진화하여 인간 세계와는 다른 세계의 도시 다이노헤튼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이 다이노헤튼은 자원이 고갈되고 오염되자 쿠파 대통령은 인간 세계를 정복할 계획을 세웁니다. 인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운석 충돌 당시 분리된 인간의 세계와 공룡 세계를 다시 융합시켜야 했고, 데이지 공주와 그녀의 목걸이에 달린 운석 조각이 있어야만 가능했기에 부하들을 시켜 데이지 공주를 다이노헤튼으로 납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지 공주에게 반했던 루이지와 그의 형 마리오는 납치당하는 데이지 공주를 구하려다가 다이노헤튼에까지 가게 되고, 그곳에서 데이지 공주 그리고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한 쿠파와의 한판 승부를 벌인다는 것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배관공 마리오 형제가 쿠파에게 납치당한 공주를 구하러 간다는 큰 이야기 자체는 유지했지만 우리가 기대한 슈퍼마리오 영화의 스토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 이 영화는 생각만큼 최악은 아닙니다. 당시 시대 기준으로는 꽤 훌륭한 시각 효과를 가지고 있고 나름의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하여 개성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죠. 다만 문제는 캐릭터들의 이름을 마리오 시리즈에서 따오지 않았다면 이 영화가 슈퍼마리오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몇 없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영화 시작 1시간이 지나서야 나오는 그들의 상징적인 복장을 입기 전까진 말이죠. 즉, 슈퍼마리오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왜 영화가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슈퍼마리오 게임은 캐릭터나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인 마리오만 해도 20대 중반의 이탈리아계 배관공이라는 설정 외에 명확하게 알려진 정보가 없으며 매 시리즈마다 성격이나 설정이 조금씩 바뀌는데요. 슈퍼마리오 시리즈를 탄생시킨 미야모토 시게루는 이런 단순하고 유연한 설정이 마리오를 닌텐도의 마스코트로 만든 비결이라고 하기도 했죠. 하지만 2시간 동안 서사가 이어져야 하는 영화에서는 이런 설정만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나갈 수 없었고 부족한 부분을 상상력으로 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무리수가 시작되는데요. 먼저 당시 상황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89년 개봉한 팀버튼의 배트맨이 실험적인 시도와 어두운 분위기로 주변 사람들의 우려 속에 개봉했는데도 그의 북미 흥행 1위를 기록했고, 이어 1990년 개봉한 닌자 거북이는 배트맨 같은 명작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흥행 탑10 안에 들어가며 아동용 컨텐츠라고만 평가절하당했던 만화를 영화로 만들어도 남녀노소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나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슈퍼마리오도 영화화되기 전 TV 애니메이션으로 큰 인기를 끌기도 했고, 이 애니메이션의 인기가 영화화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었기 때문에 같은 공식을 대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진들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역시 배트맨이나 닌자 거북이처럼 어두운 분위기의 성인들도 즐길 수 있는 영화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닌자 거북이 포스터에 이것은 만화가 아니다 라는 문구를 그대로 옮겨 쓴 이것은 게임이 아니다 에서 이런 생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정말로 이 영화는 게임과는 너무나도 달랐고 최악의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I'd call them the Super Mario Brothers.
미션, 킬링필드 등 오스카 레벨의 작품을 감독해온 롤랑 조페는 이 영화의 제작을 맡은 후 급격한 커리어의 하락을 겪으며 감독이었던 로키 모턴과 에나벨 젠클은 다시는 영화 감독을 맡지 못했습니다. 이런 영화에도 열연을 펼쳤던 배우들의 연기력만은 문제가 없었기에 이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며 커리어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이 영화에 대한 질문을 들을 때마다 학을 떼며 욕을 하거나 영원한 흑역사로서 농담의 주제가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닌텐도는 명탐정 피카츄가 개봉한 2019년까지 26년간 자사의 게임을 실사영화로 만들지 않았죠. 다행히 최근에는 명탐정 피카츄와 세가의 게임을 원작으로 한 슈퍼소닉 등이 연달아 무난한 성과를 거두면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로 시작된 게임 원작 영화의 저주도 힘을 다해가는 것 같은데요. 2022년에는 미니언즈를 만든 일루미네이션 엔터테인먼트와 닌텐도가 함께 제작하는 슈퍼마리오 애니메이션이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애니메이션이 닌텐도의 스크린 진출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게임 원작 영화의 쓰라린 역사로 남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소파감자 소감이었습니다.